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경제특강 제28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 법률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원안 가결돼서 12월 9일 날 원안 가결되었죠. 이 의료법은 대표 발의를 한 분들이 국회의원 13인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되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의료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발의한 게 13인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의료법은요, 법률이 1조부터 많지는 않습니다. 99조까지가 있는데요. 이때 의료법의 그 제정 목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선 이 의료법은 관련 부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상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보건복지부 어디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요. 이 의료법이 만들어진 배경은요, 이런 거지요. 국민들의 그 수준 높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국민들이 의료를 받는데 그러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하고 또 국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국민들 보호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의료법의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2조에는 의료인이 나옵니다. 의료인. 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사람이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인데 이번 여기서 개정된 게 간호사가 대폭 개정됐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간호사라고 하는 건 상병자라든가 또는 해산부 요양이죠. 상병자. 상병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병들었다는 거지요. 다치고 병든 사람을 상병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병자나 해산부, 애를 낳는 해산부를 요양해주는 사람이 간호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간호사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요. 상당히 간호사의 품격이 상승됐습니다. 간호사는 말이죠. 환자의 그런 간호 욕구에 대한 관찰, 환자에 대한 관찰과 그리고 자료 수집 그리고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하는 것이 간호사라고 명백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그런 진로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기획을 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가 있고요. 특히 간호사 밑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간호사. 이렇게 해서 간호사의 상당히 품격이 상승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법 제3조에는요. 3조에는 병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병원 등 여러분 의원과 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의원과 병원을 같은 말로 쓰면 안 되죠.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이 없고요. 외래 환자만 돌보는 것, 동네에서 외래 환자들만 보는 것이 바로 의원이 되겠고요.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병상이 30개 이상 있는 것이 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상이 30개 이상. 그러니까 동네에도 좀 큰 병원이 있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있고. 그런데 병원 중에서도 종합병원이 있어요. 이 종합병원은요. 병상이 100개 이상
100개 이상, 300개 이하. 역시 이런 경우 100개 이상, 그러니까 원래는 30개 이상 병상이 있으면 병원이 되겠고요. 병상이 100개 이상 되면은 종합병원이 되겠는데, 이 100개 이상 300개 이하일 때는 7개의 진로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7개의 진로 과목. 그러나 300개를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진로 과목이 9개를 초과하는 그런 진로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00개의 병상이 3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치과 진로 과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300개 이하일 때는 치과 진로 과목이 없고요. 3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치과의 진로 과목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300개를 이하일 때, 그러니까 100개 이상 300개 이하일 때는 7개의 진로 과목이 있고요. 300개 병상을 초과할 때는 치과를 포함해서 9개 이상의 진로 과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제4조에서 의료법이 신설된 게 있습니다. 4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사, 그러니까 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거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4조 사항입니다. 4조 사항이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법에서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벌칙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이러한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4조의 2가 개정됐, 제4조의 2가 이번에 또 신설됐습니다. 이 4조의 2가 신설된 내용은 뭐냐면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이번에 의료법에서 신설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병원에 간호사라든가 또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병 지원 인력들이 이제는 포괄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입원하는 환자들을 제공해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환자가 있으면 보호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럴 때 보호자들이 그 입원실 내에서 이제 상주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보호자들이 병원에서 자면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상주하는 것을 이제는 국가가 의료법에 의해서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설된 내용은 병원에서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간병 지원 인력들이 대거 투입돼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러한 입원 환자들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신설됐습니다.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법조문 그 1항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에 간병 지원 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한다 해가지고 상당한 내용들이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호자들이
상주하는 것을 제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뭐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8조 2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내용인데요. 18조의 2가 신설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의약품 정보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정보의 확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의사들이 약을 제조하거나 약사법에 의해서 또는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의사 및 치과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잖아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에 따라서 의약품을 의사가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치과 의사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거나 약을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그런 의약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법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 금지, 특정 연령대 금기,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처방전 또는 직접 제조할 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에 23조 2입니다. 23조 2가 개정됐는데 이게 뭐냐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직금지입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그러니까 뭐 이런 제약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의약품을 공급자로부터 처방을 유도하거나 이런 우리 약 좀 써주세요.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 등을 유지할 목적으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금전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편익이라든가 노무라든가 향응 그런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의료인들은 의료 행위를 해야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즉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라든가 물품, 노무,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사, 치과 의사들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학술대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제품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임상 시험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경제적 이득의 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또 신설된 게 있는데 52조입니다. 52조 신설 52조의 2가 신설됐는데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입니다.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 발족되고 있습니다. 발족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1항 보니까요.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관계 전문 분야의 연구,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 의료인을 발굴, 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2항은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그럼 한림원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의학의 그런 연구 진흥에 필요한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책 자문 그리고 의학 등의 국내외
그런 교류 협력 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의료인에 관련된 의학 전문 분야인 대한민국 의학 환림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추가로 개정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60조 2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게 많죠. 60조의 2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의료인 수급계획 등입니다. 의료인 수급계획 등. 의료인을 수급계획 이런 계획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됐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계획, 의료인들의 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의료인들을 너무나 육성시켰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인이 1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과잉 공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경영환경 악화로 폐업되고 의사들이 부도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입니까? 그러한 고급 인력들이 말이죠. 일을 못하고 부도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타격입니까? 이러한 의료법을 개정시켜가지고 국내에 있는 우수한 의료인들이 소위 외국 다른 국가들과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의료법이 개정돼가지고 의료법인의 그런 활성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국가가 정책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것입니다. 60조의 3인데요. 간호 인력들이 이제 부족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와 간병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면 간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취업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조가 개정되는데요. 간호조무사도 자격이 조금 격상됐습니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과거에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의료법 8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조. 벌칙입니다. 벌칙은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들은 어느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면허증을 빌려주는 사람. 면허증을 대여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시설 파괴하는 사람. 파괴하거나 의료시설을 손상시키는 사람도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의료기관 점거입니다. 의료기관을 점거해가지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 의료기관을 점거해가지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조 사망에 나오는 그 벌칙에는 뭐냐면 이제는 전자처방전 있잖아요. 전자처방전. 처방전을 다 전자로 하는데요. 이런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한다.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사람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의 전자의무를 기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자의무를 기록해서 그런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누출하는 사람들도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도 역시 이런 벌칙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도 자기가 면허된 것 이외에 자기가 내과다, 치과다 이렇게 전공 전문의가 있잖아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도 자기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의료법 개정된 것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이런 것도 되겠죠. 뭐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가 이제 좀 격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병원에서 상주하는 것을 제한시키겠다. 그러니까 가족들 고생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는 누가 보살피느냐? 간호 및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병 지원 인력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공해서 입원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 특별한 의료법의 개정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의료법 개정 법률을 들으시고 얼마나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